예, 그 39번 가공 전선로의 이도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시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 이것은 세종대왕은 좌지도 크고 짱이다. 그러니까 좌우 지도도, 그러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지도가 있었는데 좌우 지도가 있고 그 지도가 크고 짱이란 뜻입니다. 발음을 좀 주의해 주세요. 좌지도 크고 짱이다. 참고로 세종대왕에게 6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18명의 아들이랑 4명의 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좌지 크다. 그러니까 이도가 너무 크면 좌우 진동, 그리고 이도가 너무 크면 지지면 높이가 커진다. 이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그 이도가 그러니까 D잖아요. 이도가 있으면은 여기 사이가 그러니까 이도인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전선이 너무 기다라면은 지지물도 마찬가지로 높이 올라가야 돼. 왜냐면 사람에게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물 높이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도가 너무 크면은 이 바람의 좌우 진동 있잖아요. 좌우 진동 때문에 그 다른 전선의 상이나 그 수목에 접촉할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짱이다. 그러니까 이도가 너무 작으면 장력이 증가하여 심할 경우 단선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전선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쪽으로 가는 힘이랑 이쪽으로 가는 힘이 발생하면 이쪽에 전선이 딱 끊겨버려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중전선로 시설 관련해가지고 다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그 지중전선로는 그러니까 직접 관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고요. 참고로 직접 매설식은 그 땅이 있으면은 땅을 먼저 파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여기 매설하는 게 직접 매설식이에요. 이 흙으로 그러니까 땅을 매설하고요. 이게 직매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로식이랑 암거식이 있는데요. 예, 관로식은 그 여기 맨홀이라고 있는데요. 맨홀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 박스처럼 생겼고 이쪽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까만색 배관이, 이게 ELP 관이 있는데요. 여기 또 맨홀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그러니까 깔려요. 여기 위를 땅으로 덮은 게 이게 그러니까 그 관로식이고요. 그다음에 암거식은 가장 그러니까 비싸고 그 유지 보수할 때 굉장히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 케이블 트레이가 있고 케이블이 이쪽에 깔려 있고요. 여기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흙을 덮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암거식이 그러니까 가장 좋고 비싸요. 그리고 그 공사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접 이 지중 전선로는 직접 관람하면서 그 매설해야 한다고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특고압용 그 지중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RP가 폴더절 한 다음에 비닐을 쓴 거예요. 그 RP라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루미늄 P 케이블이고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지중선을 가공성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각각 네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충동적으로 외설을 했어요. 외설을 했더니 그러니까
출신인 송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쾌차를 좀 기유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외설을 했더니 송씨 송씨 공고 출신의 송씨인 사람이 그 충격을 받아서 쾌차를 기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참고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공선은 여기 전선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게 가공선이고요. 지중선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 아래. 뭐 암거식이든 관로식이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외부 기상 요건에 그러니까 영향이 거의 없는 거고 이 그러니까 장점 관련해 가지고 땅 속에 묻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송전 용량이 가공전선에 비해 작다고 했는데 땅 속에 이게 묻으면은 여기 그 묻을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그 가공선 있잖아요. 가공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더 깔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일단 다시 그러니까 하기도 힘들고 공사 기간이 일단 더 깁니다. 그리고 고장점 발견 및 복구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땅속에 땅속에 시공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면요. 코로나양 부디 손잡아요. 이거는 영화의 그러니까 복선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보통 주인공이 사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뭐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디 손잡아유 이거는 그러니까 영화의 그러니까 복선 느낌이 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암기 방법 1이고요. 암기 방법 2는 그 어, 코로나양 부디 잠깐만요. 예, 암기 방법 2는 그 코로 손을 잡는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진짜 복지가 그러니까 좀 개 같다 그러니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그러니까 여기 손실, 잡음, 그리고 그러니까 전선 부식, 그다음에 통신선 유도 장애, 그리고 복지 개. 그러니까 복도체 사용, 지름이 큰 전선을 사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상 금구류 개선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임계전압 관련해서 임계전압 식을 그러니까 그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이 작성이 좀 쉬운데요. 코로나 임계전압 공식은 24.3 그러니까 234 표창날 이게 표고요. 이게 그러니까 표창날 공전. 그러니까 표창날을 날리면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 표창날이 돌아가잖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뭐가 생각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표는 그러니까 표면계수, 날씨계수, 표창날, 어, 델타는 그러니까 상대 공기밀도, 그다음에 D는 전선의 직경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그러니까 여기 전선의 굵기는 그러니까 요거겠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로나 임계전압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간 거리 있잖아요. 성간 거리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R도 그러니까 전선의 반지름인데 예를 들면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전선의 반지름 당연히 굵어져서 이게 그러니까 임계전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그가 붙어요. 그러면은 여기 R은 크게 그러니까 솔직히 무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로그 10에 100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10이에요.
근데 여기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이라면 여기 100배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간거리는 그러니까 여기 D고요. 이게 그러니까 커지면은 인기전압이 마찬가지로 커지겠죠. 그리고 표고는 그러니까 그 기압인데요. 그 표고가 높아지면은 기압은 반대로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기압이 떨어지면은 공기 밀도가 그러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인계전압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기온은 높을수록 공기 밀도가 그러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계전압은 낮아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도체 방식을 단도체 방식과 비교할 때 장단점을 세 가지씩 쓰라고 했는데 콧대가 높은 송씨가 인정했대요. 뭘 인정했냐? 건설 현장의 흡연이 폐를 망가뜨린다고요. 그래서 콧대 높은 송씨가 인정했다. 뭘 인정했냐? 건설 현장의 흡연은 폐를 망가뜨린다고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가공선로를 통하여 형전하는 경우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 하긴 이상전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 이상한 애들은 매가 피를 부를 때까지 때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이 있는 애가 생기면 그 매가 피를 부을 때까지 때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선의 전자유도장애 경감 대책. 예, 근본 대책은 그러니까 전자유도 전압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유도 전압 때문에 통신선에 그러니까 전자유도 장애가 그러니까 발생을 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전자유도 그러니까 전자유도라 나와 있으니까 이걸 유추해서 전자유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 1번을 하시면 되고요. 2번하고 3번 관련해서 그 뭘 접고 차지 절연 통배권 전수 그러니까 뭘 접고 차지하냐고 뭔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충고를 하니까 이 절연을 해버린 거예요. 너랑 난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절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통배권을 전수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건조한다. 접고 차지 뭐 절연통 배전 뭐가 좀 있는데 절연통 배전이랑 막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배웠냐면 전력선과 교차 시 수직 교차한다. 이 수직을 항상 그러니까 좀그 빼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 방법 세 가지 쓰시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배신당한 전선, 배전선로가 그러니까 배신당한 전선, 그 병사는 그 콘뭐를 끼워도 고자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병렬, 콘덴서, 고정승합기, 자동전압 조정기. 그리고 무한대 모선 관련해서는 무한대, 내 전부 변화하지 않고 관용을 관용을 해야지. 음, 관용으로 그러니까 좀 그 연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잘 안 헤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내 전부 변하지 않고 관용을 관용해야지 용서가 된다. 뭐 이렇게 하고요. 변압기의 모선 방식의 종류 세 가지는 2단 루프로였습니다. 2단 루프. 2단 루프, 그러니까 참고로 루프 모선 방식은 화상 모선 방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암기하기 편하신 걸로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률과 부등률, 그 부하율 공식을 암기하실 때 그러니까 수용한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 있잖아요. 전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소로 연상을 했는데요. 최순실이라고 있어요. 그 최순실이라고 그러니까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수용소 최순실, 그러니까 수용한다, 최수설, 그러니까 최순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를 했고요. 부설수, 합최수, 그러니까 구설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합체했대요. 그러니까 최 씨랑 수 씨가요. 합체수. 그리고 부하율은 부하 평최수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것은 주로 어떤 요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적용 요소에 대해 세 가지만 설명했어요. 그래서 기차 보호로 했습니다. 기차 보호. 단기차. 그 변압기의 델타 델타 결선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 여기 델타와 델타 결선이에요. 그럼 얘가 아까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기대지 말고 지 건 지가 해라. 그러니까 네 일은 네가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고 말고 지건 지권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전기 사업자가 나와요. 전기 사업자가 나오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알 건데, 그러니까 보통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2차로 그러니까 V역이란 데에서 에스코트를 받아요. 스코트 평형을 찾은. 그러니까 이거 참고상으로 그러니까 2차 역 V로 가서 그러니까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술을 먹으면은 그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건데, 그러니까 이 업무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덜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평행을 좀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H존 건식 변압기. 이거는 그러니까 트리플 H라고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 뭐지 WWF라는 그 레슬링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쪽에 그러니까 보스예요, 보스. 보스 트리플 H와 절연을 했어요. 절연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근데 보스인데 좀 성격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화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보스 트리플 H와 절연을 하니까 트리플 H가 화제를 일으켰다. 예. 다음은 가스 절연 계획인데요. 가스의 종류는 SF6 6불화 유황 가스고요. 이게 그러니까 공기에 비해 절연내력은 2배, 3배 정도 좋고요.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기신한 걸 수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주변 보수대로 그 돈을 내놔라 하니까 절연하자고요.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막안 깎아주니까 절연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그 수리업자가 화가 나서 그러니까 화재를 일으켜요. 펑펑한 소음이 들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 보수대로 그러니까 지불해달라고 하니까 절연을 하자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가 뻥뻥한 소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스 절연 계획이 사용하는 가스의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스가 SF6 가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SF 영화를 보면 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난무하다. 그러니까 인도 영화겠죠? 인도 같은 게 소를 신성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SF 영화를 보면 소에게 절을 한 사람이 난무하다. 그래서 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난무하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변압기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있는 계전기. 그러니까 변압기가 있고 콘서베이터가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뭐 계전기가 있대요. 그럼 얘들이 그러니까 좀 누르겠죠? 그럼 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람이 빠져나가고 홀쭉해져요. 그래서 부홀추 계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구압 유입 변압기의 기계적인 보호장치 세 가지는 방과 후에, 그러니까 똥을 싸고 그러니까 손을 안 씻었어요. 근데 방과 후에, 그러니까 그 뭐 클럽에서 부비부비해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죠. 그 부비부비한 여자는 뭔죄예요? 그러니까 그 방과 후에 부비부비 충격이다. 그래서 이 방과 후 부비 충격.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내부 보호 장치는 방과 부비 충격 요 세 개고요. 위에 거. 그러니까 아래 거는 정기적인 그 내부 고장 보호 장치인데요. 과전류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변압기의 냉각 방식 명칭은 무엇인가 해서 요거 관련해서 유자, 풍수, 송풍수라고 있는데요. 유자, 풍수, 송풍수 이렇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약호 관련해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오일이 자연적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유입이고요. 유입. 그리고 에어 네이처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한행. 스스로 자.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그 팬이나 그런 걸로 그러니까 막 그 뭐지 하지 않고 그냥 공기가 스스로 들어오는 게 그 잔행식이고요. 그다음에 풍냉식은 에어포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 그러니까 에어를 강제로 그 넣어서 하는 걸 풍냉식이고요. 워터포스는 그러니까 순행식. 그래서 그러니까 워터포스. 그리고 오일포스드 에어포스드는 그러니까 오일포스드 에어포스드는 송유 그러니까 오일을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풍냉 에어포스드 순행은 워터포스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유입 풍냉식은 어떤 냉각 방식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유입 잔행식의 방열기에 냉각팬으로 방, 바람을 내뿜으로 방열 효과를 증가시킨 방식인데 그러니까 유입 잔행식이 한마디로 냉각팬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유입 잔행식에 냉각팬을 추가로 설치하여 그 냉각 효과를 증가시킨 방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개형 변전소 내에 변압기의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 5가지인데요. 변압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까 부싱을 고치라고 3권고를 한 거예요. 부싱을 고치라고 3권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앞 글자는 좀 외워졌는데 이 내용 자체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래와 같이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은 부싱 리드선의 절연 파괴 그리고 그러니까 뭐 권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권선의 단선 사고 2번 그리고 그러니까 권선의 상간 및 층간 뭐 단락사고 이게 3번 그리고 그러니까 권선과 철심 사이의 단락사고가 4번 그리고 그러니까 고저압 혼적이 그러니까 5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그 부싱 리드선의 절연 파괴 2번 권선의 단선 사고 3번 권선의 상간 및 층간 단락 사고 그 4번 권선과 철심 사이의 절연 파괴에 의한 지락 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번 권선과 고저압 권선의 혼촉 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번호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좀 유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사용하기 컴퓨터나 마이크로소프트 전원장치로 UPS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1번과 4번에 들어갈 기기 및 명칭은 어, 답 그러니까 답지를 보시면 아실 건데요. 참고로 그러니까 여기 여기 AC잖아요. 여기 AC를 그러니까 DC로 바꿔줘요.
카드라고 암기를 해달라고 해주는데요.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꿔줘요. 근데 AC를 DC로 바꾸면 그러니까 여기가 컨버터예요. 컨버터.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인버터계죠. 인버터. 그리고 여기는 그 DC 전류를 저장하는 그 저장할 수 있는 2번은 축전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4번은 절체 스위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패스 트랜스포머를 설치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이유 관련해서는 여기 답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패스니까 그러니까 빠이 한 거예요. 빠이 그러면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로의 절연 그리고 그러니까 UPS의 점검 보수 및 그러니까 UPS의 점검 보수 및 분리로 그러니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패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회의 이유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여기 대망의 그러니까 여기 요 칸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 관련해 가지고 그 여기 그 맨 처음에 UPS 같은 경우에 무정전 있잖아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CBCF 같은 경우에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로 하면 되고 VVF 같은 경우에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말 명칭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주회로 방식 있잖아요. 주회로 방식 관련해 가지고 그 주회로 방식은 전압형 인버터라고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여기 그 그러니까 V가 전압이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V가. 이거는 그러니까 전류형 인버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칭 방식이 있는데요. 스위칭 방식을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스위칭 방식을 펄슨이 우먼에서 맨으로 뭔가 바뀐다. 그러니까 스위칭. 그러니까 여기 이 W는 참고로 이 W는 아까 그 VVVF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그러니까 W가 그러니까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펄슨이 우먼에서 맨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러니까 PWM.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는 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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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M이라 적으시면 되고요. 이쪽에 그러니까 산같이 요거를 제외하고 이쪽에는 PWM와 위상 제어라고 하시면 돼요. 와 위상 제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상 제어. PWM와 위상 제어. 그리고 주회로 디바이스 있잖아요. 여기 주회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러니까 스위칭 방식은 어른이고요. 어른이 그러니까 바뀌는 거고 주회로 방식은 아이가 바뀌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펄스는 어른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우먼은 아이일 때 거리고 맨은 아이일 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로 생각을 했는데 걸에서 보이로 바뀌면 이건 트랜스전더잖아요. 그래서 IGBT라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출력 전압 관련해서 무정전 있잖아요. UPS가 무정전이잖아요. 정전압 정주파수도 여기 이쪽에 각각 해당하는 거에 이쪽에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위쪽은 XXX 쳐주시고 여기도 XX 쳐주시면 되는데 여기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랑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인데요.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놓은 이유가 이게 그 나중에 헷갈려요. 헷갈려서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일단 그 같이 좀 적어놨고요.
그러니까 그 발전기 먼저 할게요. 참고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발전기가 그러니까 주 타격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기 위치를 말하라고 막 고문을 하니까 파주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파주 위에 있다. 그 변압기를 그러니까 그 변압기를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타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와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지 않을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시효인데 그 이것도 북한이랑 좀 연관하면 되는데 극정임이 누구네 순순히 불라 큰 소가 불똥을 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북한성 소가 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에게 그러니까 불똥을 튄다 하면은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극정임이 누구네 순순히 불라 큰 소가 불똥 튀기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극성이 일치할 것, 이 극성이 일치할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전격 전압이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 가가 같을 것, 누네, 누설 리액턴스와 내부 저항의 비가 같을 것, 그리고 여기 순순히 불라, 순, 순순히 불라, 큰 소. 아, 여기 순순히 불라, 그 다음에 여기 큰 소네요. 순순히 불라, 큰 소, 가, 불, 동, 튀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 암기했습니다.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를 비교할 때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 두 개와 단점 한 가지 쓰라고 했는데 여기 알칼리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곤충의 알이라 생각했어요. 곤충, 그러니까 곤충이 그러니까 사연이 있어서 알을 낳았다. 그래서 곤충 사연이 있어서 알을 낳았다. 이렇게. 그 축전지 설비를 구성한 주요 네 가지는 보충제, 축내지마를 외웠고요. 보충제, 축내지마. 이거 여기 발전기에서 부하 사이에 이르는 전로에 발전기에서 부하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영장을 전 발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장을 왜 발부하냐? 걔 같은 전과자가 있는데 얘한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고 이거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극상의 선이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 같은 전과자에게 극상의 선을 그러니까 선고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암기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발부한다. 발부하면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영장을 발부하면 왜? 걔 같은 전과자에게 앞에 거 그러니까 앞에 거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그러니까 이쪽은 갖고 왔고요. 66번 보면은 유 유도 2단 그러니까 유도 2단이에요. 유도 2단 경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반차내고 반배속으로 그러니까 경기를 관람해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UFC 선수가 UFC 선수 그러니까 발차기는 반배속으로 해야 보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배속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뭐 반차내고 그러니까 그 뭐지? 예, 저는 근데 그 이 반차내고가 여기 반도체는 기억이 나는데 이 차단기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차내고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암기했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관련해서 자기 전래절 접지. 그러니까 자기야 전래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려면은 접어야 되잖아요, 몸을.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야 전래절에 그러니까 하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몸을 접으면서 그러니까
몸을 접으면서 절을 하는 거죠. 절레절, 접지. 그리고 그러니까 발전기의 전격 용량 관련해서 발전기 용량은 과기열을 한 거예요. 과기열을 하면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1마이너스 허전, 그리고 허전. 과기열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기열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거에 그러니까 과하게 막 하면은 허전해요. 나중에. 그리고 그 동기 발전기를 병렬로 접속해 운전할 경우에 횡류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횡류를 저는 횡포라고 생각했어요. 횡포라고 생각했고 고무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횡포를 부리려면은 뭔가 그러니까 뭐 무술을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권이랑 무술로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횡포를 부린 이유는 그러니까 무전유의, 그러니까 무전유의, 그러니까 돈이 없이 그러니까 즐거우려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횡포를 부리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횡포를 부린다. 횡포를 부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고문권이란 특별한 무술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고문권이란 특별한 무술을 하고 있어서 횡포를 부릴 만한 힘이 있고 그 이유는 무전 유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네요. 고무권, 그러니까 고조파 무의 순환 전류는 권선을 가야 그러니까 그리고 무전 전압을 서로 갖게, 유희 위상을 서로 갖게. 단락비 그러니까 수차 발전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수차 발전기가 물과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단수로 했어. 단수한다. 물을 단수한다. 그리고 이 단락비가 큰 교율 발전기는 막 나와 있는데 일단 그 큰 것만 큰 것만 외우든 적은 것만 외우든 한 개만 외우세요. 나머진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큰 것만 남기랬는데 그러니까 키가 크면 처리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여기 그 기, 키가 크면 처리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이거 1번 크고 2번 크고 6번 크고 3번 크고 1번 크고 2번 크고 3번 크고 6번 크고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를 했습니다. 키가 크면 처리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단상 유도 전동기 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이 고정자가 있고요. 요게 그러니까 회전자예요. 요게 회전자. 요 녹색이 회전자예요. 녹색이 회전자고 여기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어 파란색에서 그러니까 이 교류 전류가 그러니까 흘러가지고 이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건데요. 그 분산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조건선이 있어요. 특이하게 이 보조건선이 분산 기동형 같은 경우에 보조건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조건선은 이 수직으로 뭔가 주건선이랑 주자석이랑 그러니까 보조건선 사이의 자석이랑은 수직이고요. 90도의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반발기동형은 그 그러니까 브러쉬가 그러니까 축이 있는데 이 축이 그러니까 이쪽이랑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반발기동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고정자와 그 회전자의 그 중성축이 그러니까 그 다른데 그러니까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반발을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기동하는 타입이고요. 쉐이딩 코일형은 이쪽에 그러니까 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홈이 있어요. 홈이 있어서 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어, 홈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자속 방향이 그러니까 살짝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 홈이 만약에 없다 치면은 자석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쪽에 자석, 그러니까 홈을 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 코일을 감아요. 그러면은 이 자석이 전류가 흘려주는 방향이 좀 달라서 잠깐만요. 자석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상쇄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상쇄가 돼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휩니다. 주자석이. 이게 그러니까 쉐이딩 코일형입니다. 간단한 이론 설명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기동 방식 네 가지를 쓰세요 해서 그러니까 반콘 분쇄로 외우시면 되고요. 반발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 순으로 그러니까 큽니다. 기동 토크가. 그리고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기동 권선, 그러니까 기동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바꿔서 결산한다. 그러니까 위에 그림 기준으로 그러니까 분산 기동형, 분산 기성형 단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접속하면 돼요. 그래서 기동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바꾸 결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절연을 2종 절연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2종이잖아요. 그래서 2가 이쪽으로 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에 따라 보기 전동기 역회전 방법을 골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U자로. 그래서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2, 1, 2, 3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요. 이렇게 가면 되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 2, 3 디귿, 기역 디귿, 니은, 기역 그리고 과부 보호를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과부 보호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깡패가 단지 과부 보호를 제외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단지 그러니까 결국 역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결국 역시 구속. 깡패가 그러니까 과부를 보호해서 제외한다고 보호비를 안 내나 보죠? 그래서 그 과부 보호 제외한다니까 단지 그 그러니까 단지 결국 역시 단지 결국 역시 구속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참고사항으로 밑에 거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84번인데요. 여기 전동기 소손 방지를 위한 그 과부하 보호 장치의 종류 네 가지만 쓰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동기는 그 바이브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뭐 하겠죠? 그러니까 FU, FU,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보배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F, 퓨즈, 유도요. 보배. 그러니까 그 과부에겐 이게 보배겠죠? 전동기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저는 암기했습니다. 전동기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 그 진동이 발생한 원인, 그러니까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배불뚝이한테 회회회 얘기해요. 종업원이 옆에서 밥 먹는데 회회하면 불편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배불뚝이에게 그러니까 여기 애회 회회 배불뚝이 애회회 배불뚝이에게 헤헤헤 하니까 이 불편을 준 거다. 불편을 줬다. 이거는 그러니까 5번은 전동기의 설치 불량 기계 그러니까 전동기가 설치가 불량이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 진동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전동기가 있으면은 이 그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요 부하 기계와 그러니까 연결이 불량하면 또 그 진동이 발생하고요. 전동기의 소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그 앞에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해외에서 불편을 주니까 잘린 거예요. 잘려서 그러니까 그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성 종업원분이 그러니까 잘렸는데 그래서 그 기지배가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바람 쐬러 가요. 화가 나가지고 잘려서. 그래서 기지배가 전철 타고 바람 쐬러 간다. 그러니까 통풍, 바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단단히 전이가 돼서 그러니까 좀 큰일이 일어났나 봐요. 보호 계정기의 네 가지 요소. 그래서 단단, 전이, 단단, 전, 이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했습니다. 요소는 다 끝부분 쪽에 들어가고요. 저항 측정 방법 관련해서 켈빈 더블 브릿지인데 켈빈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번 있잖아요. 굵은 나선선 그러니까 국대요. 켈빈이라는 애가 외국인인데 그러니까 국대요. 왜? 이 사이즈가 더블이라니까 굵은 거겠죠. 어디 사이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켈빈이 그러니까 국대요. 더블이라. 켈빈 더블 브릿지고요. 수천원의 가는 전선의 저항. 그러니까 가늘어서 휘어버린 휘스톤 브릿지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되고요. 전액은 그러니까 액체잖아요. 이거는 그 콜라다. 콜라우시 브릿지. 그리고 옥내 전선 등의 절연 저항 이거는 매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변압기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유치원에 반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들이 근데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애들이 활발하고 그러니까 막 뛰어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 5, 9 있으면 안 돼요. 잠시만요. 여기서 1, 5, 9, 2 있으면 안 돼요. 1, 5, 9 있으면 안 돼요. 1, 2 오세요. 1, 2 오세요. 유치원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유치원이 근데 아까 세 반이라고 했잖아요. 11세 반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세에서 9세, 8세에서 8세는 다른 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98은 70이니까 0.72, 88은 64니까 0.64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시험자 그 방폭 구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방폭형 전동기는 그러니까 방폭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성 가스 중에 사용이 적합하도록 고려된 전동기가 방폭형 전동기고요. 방폭 구조 종류는 그러니까 방을 안내했어요. 방을 안내했더니 그러니까 압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있잖아요. 세금 체입자가 그러니까 방문 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방을 안내했더니 그러니까 이 세금 체류자들이 압류를 한 거고 안내를 했더니 압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뭐 그 알을 태양빛을 받아 뭐 박혁거세나 그러니까 뭐 알에 태어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요새 친자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지 아이를 뭐 했, 아이가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 뭐 하면은 진짜 이거는 그 친자유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태초 태양광 에너지의 밀도가 낮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친자 유무, 친환경 에너지다. 자원이 반영구적이다. 유지보수 용이하다. 무인화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폰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는 스폰 네트워크 수준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폿 뭔가 변신을 한 거예요. 스폿 그러니까 변신을 해가지고 스폿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졌겠죠. 뭔가 세졌어요. 스폿 변신을 해가지고 변신해서 2배 힘이 세진 무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그 무신이 그러니까 무신이 보통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 힘만 세지.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 계통은 전혀 모른다고 전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신 2배 무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계통은 전부 모름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락 용량의 경감 대책은 그러니까 경감 옛날에 경감은 그러니까 그 경찰관 비슷한 거였는데 한모 씨를 고문했다라고 그러니까 한모 씨를 고문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 고모를 찾으러 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수배한대요. 그러니까 뭘 수배한대? 수배한대요. 뭘 수배해요? 그러니까 손에 화재를 일으킨 전과자를 수배한대요. 그래서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에 수배한다. 뭘 수배하냐? 그래서 손에 화재를 일으킨 전과자를 수배해서 유죄를 그러니까 받았다. 그러니까 손에 화재를 일으킨 전과자를 그 수배를 해서 유죄를 받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얘가 코 고는 소리로 유혹을 한 거예요. 타러 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코 고는 소리로 유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축전지의 고장현상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좀 그 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충, 비중, 가불. 그러니까 불충, 비중, 가불로 외웠는데, 그러니까 뭐 아래 건 좀 어거지로 좀 적었는데, 그러니까 불충, 비중, 가불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실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발전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뭐 문이 있겠죠? 발전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기 그럼 이 문이 그러니까 발전기실의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그러니까 이 문이 그러니까 위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발전기실의 부속 설비의 높이 및 설치 위치 그러니까 이쪽에 팬이 그러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팬이나 그쪽에 그러니까 이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를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기 팬이나 그게 그러니까 하부에 설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쪽에 그러니까 고려를 하면 되고요. 발전기실의 위치 관련 고려를 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라고 했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 발기실 이렇게 그러니까 발기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전기실을 그러니까 발기실로 그러니까 연상하시면 되고요. 발기실은 그 발기가 부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발기실로 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발기 부실 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전동기 과부 보호 그 장치의 종류 관련해 가지고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71번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점 측정법과 절연 건전도 관련해 가지고 그 측정 방법에서 그러니까 구분하라고 돼 있는데 사고점 제가 암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사고점 여기 4잖아요. 고 이건 5로 연상했고 점 그러니까 4, 5, 6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를 했습니다. 그게 암기 방법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이걸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86번 보면은 또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전 사고 난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전이 된 거예요. 사고가 나서 정전이 된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뭔 사고냐고 뭐래?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펄스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안 보여가지고 박쥐처럼 펄스로 대답한 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정전 캐파시티 브릿지법인 그 정전이고요.
머레이 루프법이고요. 펄스는 그러니까 펄스 레이더법 해서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이 사고점 측정 방법으로 그러니까 암기를 했고요. 절연 감시법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고장점 측정을 위해 고장점 탐지법 세 가지.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랑 근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돼서 그러니까 그 뭔 사고냐고 뭐래?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펄스로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전 용량법, 머레이 루프법, 그리고 펄스 레이더법, 펄스 측정법 이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펄스 그러니까 펄스 소리를 듣고 흥분을 해가지고 섰대요. 한 개가 섰대요. 그 지단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지랄 3단 같다라고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섰대요. 한 개가 뭐 섰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단위인데 이건 지랄 3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고장 구분 개폐기.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고장 구분 개폐기. 이 문제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66kV 이상 그러니까 사용하는 개폐기. 66 하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선로 개폐기 LS를 그러니까 연상하시면 되는데 S 선로 개폐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레기의 설치 장소 4개소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밝아지고 배변 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그러니까 소 밝아지고 배변 찬다. 이 배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잘 안 외워져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배변 찬다 배변을 넣어서 그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시퀀서 그러니까 전자 릴레이의 장단점 5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자 릴레이 장단점 5가지는 그러니까 강도가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수염이 좀 나겠죠. 이 강도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도가 그러니까 연약한 과부집을 그러니까 털러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과부가 온전할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하겠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과부가 총을 쏜 거예요. 뻥 빵빵.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중소 그러니까 소중 소리에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러니까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점은 과부가 온전할까? 그리고 단점은 소충소음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HID 램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하이 인텐시티 디스차지 램프라 해서 고위도 방전 램프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램프의 종류 3가지는 고수나 매운 후라이드 램, 그러니까 요리사예요. 그러니까 고수나 매운 후라이드 램, 그러니까 고압 수은 등 고수, 고압 나트륨 등 매운 메탈 후라이드, 그러니까 할라이드 램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 조명 설계 시 그러니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 5가지는 그러니까 조조가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잖아요. 이른 아침에 눈이 불처럼 휘날릴 때,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죠. 운전자, 보행자, 광년 조심 이렇게 저 남겼습니다. 그래서 조조, 눈, 불, 눈부심이 불쾌감, 휘날릴 때 휘도, 운전자, 보행자, 광연, 광연 조심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뭔가 그 플리커 현상이에요. 플리커 현상이 그러니까 플리커 단전을 공급해 뭐 하니까 전부는 물이다 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단전 공급 전부는 물이 단전 공급 전부는 물이 그 플리커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